자, 태인 임대 수익 물건 추천 50선 중에서 한 건을 한번 선정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쭉 보다 보면은 수익률이 어마무지하게 높은 애가 하나 보입니다. 41.76%. 지금 1억 8,300만 원의 낙찰 받으면은 41%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인에서는 이거를 다 현장 검증한 개념들이 아니라 이제 전산적으로 아마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요 건물이고요. 마곡 만편한대과의원이라고 검색되는 요 건물이고요. 위쪽으로 쭉 보면은 이제 마곡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밑에 쪽으로는 좀 그렇죠. 이렇게 좀 개발이 되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 위쪽으로 마곡단지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까지 연계하긴 애매하고 이 상가의 핵심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가장 큰 핵심 상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그 아파트 내 단지 내 상가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면은 이 중간에 모여 있는 이 상가 단지에서 주로 이용을 하겠죠. 뭐 홈플러스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있죠. 은행 농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장을 가서 현장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기 전에 로드뷰로 이 지역의 분위기를 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임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새 임장 크루도 막 있고 해요. 근데 임장 크루에서 어떻게 리드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 지금 공실이 붙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볼 때마다 별로 공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 전체가. 그쵸? 그 다음에 쭉 돌아봐도 독서실 들어와 있구나. 그쵸? 이쪽이 아파트 단지면 독서실, 그 다음에 스터디언 카페, 여기 임대가 좀 보입니다. 그쵸?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임장 크루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임장 크루를 그냥 단순히 쫓아가는 임장 크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임장 크루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가기 전에는요, 임장이라는 거는 내가 가기 전에 모든 건 다 조사를 끝내고요. 임장은 그렇게 오래 돌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가기 전에 확인했던 사항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본 사항이 맞냐 틀리냐. 지금 여기를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상권에 대한 거를 다 파악하고 임장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임장 가서 무언가를 얻는다? 임장은 저희가 말할 때는 확정하러 가는 부분입니다.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은 가기 전에 이렇게 로드뷰나 공부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봤더니 로드뷰에서 만약 뭐 이건 있는데 이 건물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확정을 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은 충분히 사무실이나 온라인으로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장 크루가 괜히 사람들만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임장 크루는 좀 비추다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블록을 한 바퀴 쭉 봤지만은 임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이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이런 상가들도 거의 밀층에 거의 임대문이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정도 규모면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옆에 건물 보니까 병원 들어있고, 학원 들어있고, 유흥센터 들어있고, 이 건물, 위에는 교회 들어있고요.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든든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밑에 쪽에 뭔가 있고, 약국도 있고, 약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이 우선 연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 한의원도 있고, 여기도 규모나, 그 다음에 아까 등기상으로 보면은 의원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도 병원들이 들어오기에는
좋은 건물인 건 맞다. 여기처럼 요양원이 한 층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학원이나 이 그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터디형 카페 같은 것도 들어오기에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해당 건물의 주변 활동은 어느 정도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권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 되는데, 권리 관계는 지금 예전에 이제 이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지금, 그쵸? 예. 예. 여기 지금 보면 1, 2, 3호는 의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4, 5, 4, 5, 6호는 뭐, 이거는 학원으로, 그 다음에 5호는 일반 식품, 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반 음식점이나 의원들이 들어왔으니까 요양원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형 카페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자, 권리 관계를 봤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그쵸? 10억 정도 말소하고, 근저당 또 추가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넘어갔네요. 넘어가고 나서 말소 기준 이후로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그런 법적 위험은 없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주택처럼 좀 복잡한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여기는 좀, 뭐 3천만 원 보증금이 있는 거에서 지금 미수금이 3천만 원 발생되는 부분인 건데 이것도 잘 협의하면은 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은 상관없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이 안에 내부 시설에 대한 구성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 이거는 현장 가보면 되는데 현장에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자 보세요라고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도면 등으로 요 입구까지 가서 보는 개념인 거죠. 자, 보면은 여기 601호도 승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소방법으로 이렇게 계단실이 2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은 가능한 건물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있고 여기 뭐 공조실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 계단, 보조 계단 같은 게 있어서 소방법상으로도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무난한 건물일 것 같고요. 현장 보면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고 지금 봤을 때 요쪽으로가 이제 그 통행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층도 똑같이 이렇게 1호, 2호, 3호로 와서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9층도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자, 그래서 잘라서 뭔가 수익을 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전체를 내가 그냥 스터디형 카페나 아니면 전체를 뭐 인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가끔 요양병원을 특별히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좀 특성화된 연계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드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조상으로나 뭐 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말한 300만 원에 대한 것들, 지금 29년부터 삼양꼼빠농 주식회사, 뭐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게, 그 지도로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부가, 죄송합니다. 내부 사진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 문을 중심으로 내부 문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그, 2호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문을 찍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붙어 있고, 반려동물 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2호, 지금 요 중문 사이로, 901호, 2호 사이로 요거만 있는 건지,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300이고 수익률이 41%라는 거는 물음표로 하시고요. 물음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거지, 아니면은 이쪽 시세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64% 말고 더 떨어져서 좀 뭔가 더 싸게, 지금 아무도 지금 먼저 선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선점하는 사람이 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 건을 한꺼번에 입찰 받는 것이 좀 유리한 부분이다. 이걸 쪼개서 받는 것보다. 그러면 세 건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이 지금 얘가 1억 1번이 1억 8천, 그다음에 1억 2번이 1억 2천, 그다음에 3번이 2억 6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한꺼번에 입찰 받기에도 조금 가격 면에서 조금 또 다운되는 게 좀 이제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개로 쪼개서 받는 거는 시너지가 좀 약할 것 같고, 세 개를 그냥 몽땅 받는 개념으로, 그렇다고 9층까지 다 받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6층 3개, 9층 3개, 따로따로 어쨌든, 받으시는 부분으로 해서 활용도를 좀 생각하면서 입찰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물건은,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수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단순히 공시를, 그러니까 그 임차인을 수동적으로 받는 개념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스터디언 카페나 요양원이든 뭐 아니면 의원이든 이런 것들을 넣는 개념으로, 내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입찰을 들어가시면 어떠실까? 주변에 뭐 의사분들 계시면 여기에 개원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진행하시는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